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데이터베이스 일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목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과목은요, 컴퓨터 일반,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과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목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일반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필기 과정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은요, 특히 실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기까지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념 이해를 하고 실기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개의 과목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는 엑셀에 대해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엑셀에 대한 내용들, 기능들이 100%, 거의 100% 출제가 되었었죠.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뭐 특징이라든지 그런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조금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라든지 특징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그 순서가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은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일반 프로그램인 액세스를 바로 이제 실행을 해서 기능을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요.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 정의부터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른 참고 교재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 강의만 들으시고 제 교재만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 일반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자,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액세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액세스. 자, 액세스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려면은 설계 단계가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 설계 도면이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쉽게 설계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하면 됩니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서 ER 모델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정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 무엇이냐?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이제 수강을 하셨으면은 엑셀 프로그램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산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요약하는 기능, 뭐 핍업 테이블이라든지 뭐 부분 합을 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차트 기능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엑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액세스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액세스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자, 관리한다는 것은 뭐 수정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고 검색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한다라면은 데이터가 이제 삽입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회원 DB에서 여러분들의 정보가 삽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소가 바뀐다라면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탈퇴를 하시면 또 삭제가 되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형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액세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고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그냥 쭉 이래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만일 여러분들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한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좀 보기 좋게 정리하고 싶어요. 자, 그 정리하는 것을 대신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액세스에서 보고서 형식 여러 가지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는요, 특정 조직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성 있는 자료들의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정 조직이라면은 기사 퍼스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사 퍼스트.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까? 강의를 제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성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기업 그리고 개인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왜 이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파일 시스템.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고요,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했었어요. 자, 한 회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 내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인사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급여, 자재,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는 파일들이 또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파일들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죠. 이거는 엑셀이라고 보시고, 자, 이것은 아레아 한글이라고 보시고, 자, 이것은 포토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인사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이 별도로 있고, 급여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파일들이 어떻게 된다? 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제 이렇게 통합되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의 문제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인사관리 프로그램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해서 사원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인사관리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급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A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인사관리 프로그램에도 있어야 되고요. 급여관리 프로그램에도 중복해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중복성, 데이터의 중복성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데이터 무결성이 뭐냐면요, 결점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사원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자, 과장으로 진급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인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수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동일한 데이터가 급여관리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도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실수로 수정을 못했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는 직급에 따라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원일 때의 급여가 있고요. 기본급이 있고요. 과장일 때의 기본급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사 파일에서는 과장으로 진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급여에서는 갱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게 데이터 무결성이에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스템? 파일 시스템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종속이 되고, 자, 이렇게 서로 종속이 되잖아요. 그죠?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파일들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속성이라든지 데이터 중복성은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XP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그 종속되어 있는 파일들을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으로는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업에서는 이런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느냐? 자, 그것은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결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이 되지 않으니까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파일들이 중복되지 않고요.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한 번만 입력됩니다. 한 번만 입력이 되고요.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다라면은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수정이 된다라면은 중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에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을 하든 여기서 이용을 하든 여기서 이용을 하든 동일한 데이터, 일관성 있게 데이터가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 자, 컴퓨터 시스템이면은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자, 이런 것을 다 한 번에 우리가 지칭을 할 때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줄여서 컴퓨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어떤 그 원활한 사용을 위한 전체적인 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하게 사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합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겠네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자, 응용 프로그램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사퍼스트라는 사이트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자, 기사퍼스트 사이트는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있으면은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모르시잖아요. 그죠?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클릭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기사퍼스트의 사이트를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도 사용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BA는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DBA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자세한 것은 뒤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든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 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사용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기사퍼스트 홈페이지를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보통 우리는 사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DBMS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쉽게 말씀드리면 액세스가 중요해요. 사실 액세스하고요, 데이터베이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모아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관련성 있는 데이터가 모아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 내부에 있죠. 하드웨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컴퓨터 내부에 있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요, 사용자가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하고요, 데이터베이스하고요, 중간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이 DBMS예요. DBMS. 그러니까 액세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액세스가 되는 겁니다. 자, 윈도우즈 XP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윈도우즈 XP는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윈도우즈 XP라는 운영체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DBMS가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원활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DBM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문제 나올 수도 있고, DBMS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줄여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BMS의 장점이 아닌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이 아닌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럼 DBMS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DB를 생성해주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자, 개념 아시겠죠? 정의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DBMS,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데이터의 중복이 없어집니다.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동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퍼스트의 DB는 어느 누구나 다 이용할 수가 있죠. 물론 권한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죠. 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료의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가 부족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DBMS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상당히 많죠. 자,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많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상당히 비싸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전산화 하는데 비용이 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파일 시스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요,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산화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그래도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복구한다든지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요. 한번 삭제가 되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처리 그런 과정도 사실 좀 복잡합니다. 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는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조작하고 제어하기 위한 언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DBMS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DBMS의 기능만 여러분들 아시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언어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BMS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사포스트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게 회원가입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 주소, 뭐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입력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입력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도 있고 검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자,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리자 입장에서 회원을 받아서 회원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회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둬야겠죠. 맞습니까? 자, 이름을 받는다라면은 이름은 아무리 커도 5자 미만이겠죠. 그래서 5자 미만을 이름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형이 아니고 문자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라든지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데이터의 구조라든지 자, 회원 정보와 관련된 미리 이런 정보들을 먼저 정의를 해둬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틀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 데이터를 받겠죠. 데이터를 받고 난 뒤에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데이터를 조작할 수도 있어야겠죠. 조작. 그래서 검색, 갱신, 삽입, 삭제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가 또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권한이라는 거 있습니다. 권한.
권한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회원가입하게 되면 방문자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료로 가입을 하게 되면 유료 회원에 맞는 또 권한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보안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무결성이라든지 자 이런 제어와 관련된 또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DBMS의 기능은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정의 기능 그리고 이제 조작하는 기능 그리고 제어하는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능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의어,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영문약으로는 DDL, DML, DCL 이렇게 나옵니다. D하고 L은요. 데이터 랭귀지로 해서 계속 같죠. 가운데 있는 영문자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어, 조작어, 제어 각각의 영문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efinition은 이제 정의의 의미가 있고요. manipulation은 이제 조작의 의미가 있고요. 컨트롤은 제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첫 글자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DDL에 하는 역할, DML에 하는 역할, DCL에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의 형태,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에 관한 내용 정의 및 변경. 자, 이게 데이터 정의어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틀을 먼저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은 변경될 수도 있겠죠. 자, 주인번호를 받다가 주인번호를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회원가입할 때. 맞습니까? 그러면 주인번호 받다가 나중에 받지 않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정의어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처럼 일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DBA가 DDL 언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변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조작어. 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검색, 갱신, 삽입, 삭제.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정의어는 틀을 만드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의 틀을 만드는 거고요. 그 틀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여러분들이 그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갱신, 삽입, 삭제는요, 보통 사용자가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글도 여러분들 검색하잖아요. 그죠? 그게 데이터 조작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데이터 조작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데이터 조작어를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제어. 데이터 제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원활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확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결성, 보안, 권한, 병행, 수행, 제어, 회복. 자, 이런 좀 생소하지만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데이터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BA, 당연하죠. 사용자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권한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BA가 주로 수행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유실 시 파일 회복이 쉽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한마디로 DBMS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DBMS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요. 장점이 많은 대신 복잡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고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완전히 중복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개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개념으로 문제를 풀이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종속성이 좋은 겁니까? 좋지 않죠.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종속성은 호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좋지가 않죠. 자, 데이터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닙니다. 비용을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관리하므로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복구가 쉽다. 중복이라든지 종속성은 데이터베이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데이터의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같은 데이터가 여러 파일에 중복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중복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 생각하시면 돼요. 일관성 유지 어렵죠. 갱신할 때 비용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같은 내용, 여기도 같은 내용, 여기도 같은 내용, 여기도 같은 내용.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갱신, 여기도 갱신, 여기도 갱신, 여기도 갱신해야 돼요. 비용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어렵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쉽게 답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2번은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읽기 전용,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의 가용도가 감소된다. 설명 어렵죠.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이란 것은 정보의 교환이나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 자, 작업의 논리적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절차에서 그 현금을 인출합니까? 먼저 통장이라는 카드를 먼저 인출기에 삽입을 하죠. 삽입한다. 그 다음 금액을 입력을 하죠. 자, 금액을 입력, 비밀번호 입력,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현금을 인출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하나의 트랜잭션인데요. 사실 하나하나 단계를 다 따져보면요. 삽입을 하고,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죠? 현금을 인출하고, 만일 잔액이 부족하면 다시 또 입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금이 인출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의 단계로 봐야겠죠. 하나의 단계. 하나의 논리적인 단위로 봐야 됩니다. 작업에 있어서. 인출이라는. 맞습니까? 이것을 더 이상 쪼갤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 자, 인출이라는 이 단위. 자, 이게 트랜잭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읽기 전용 트랜잭션. 자, 이게 또 설명이 어려운데요.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색.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예요. 자, 검색하는 거하고요. 중복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의 가용도는 사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DBMS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시스템이다. 정확하게 맞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관리하며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맞습니다. DBMS가 사용자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사이에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 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자,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3번은 틀렸네요.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데이터 언어이다. 자, 데이터 언어가 DBMS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모델링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작업을 데이터 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설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DBMS가 하는 건 아니죠. 자,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설계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DBA가 하는 거죠. 모델링은. 그래서 DBMS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3번은. 그래서 DBA, 그러니까 DB 관리자는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약자가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을 감시, 그리고 성능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 사용자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DBMS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자는 DBA가 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용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자, 응용 프로그램 혹은 응용 프로그래머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과 DB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것만 봐도 DBMS가 답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SQL문 형태로 사용자 지시를 받아 데이터의 정의나 조작 업무를 수행을 한다. 자, 사용자 지시를 받는다. 자,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DBMS에게 조작을 의뢰를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SQL이라는 그 데이터 언어를 이용을 합니다. 데이터 언어. 자, 데이터 언어는 DDL, DML, DCL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큰 그 세 가지 이 그 언어 중에서 보통 우리가 액세스를 이용할 때는요. SQL이라는 언어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SQL이라는 언어도 있고요. 언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언어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SQL이라는 언어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을 이용을 해서 DDL, DML, DCL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SQL 문 형태로 사용자 지시를 받는다. 그 말은 사용자가 SQL을 이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SQL을 이용을 해서 명령을 주는 거죠. 자, 지시를 받아서 데이터의 정의나 조작 업무를 수행을 한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QL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자, SQL은 뒤에 많은 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SQL은요. 데이터를 정의, 조작, 제어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제 언어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사전은요. 사전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요약하여 관리하는 것을 데이터 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데이터에 대한 또 다른 정보, 그게 데이터 사전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 가지 언어 각각의 특징 잘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보안, 복구, 권한. 자, DCL 맞죠? 데이터 제어 맞고요. 자, 2번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의 생성 또는 변경 등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 자, 생성하고 변경한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변경한다. 테이블을 생성하고 변경한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일단 정답 맞습니다. 이거는 정의어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여기서 테이블이 뭐냐면요. 테이블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자, 테이블은 표를 뜻하는 거죠. 표를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회원 정보 테이블이다. 회원 테이블이면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강 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정보를 어떻게 표현을 한다?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 정보 테이블, 수강 정보 테이블, 강의 정보 테이블, 강사 정보 테이블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자, 이것을 생성하고 변경한다. 이것은 데이터 정의어가 맞습니다. 3번 데이터 제어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제어한다라든지 정의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가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의 구조의 삭제 또는 변경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데이터 조작어라고 한다. 데이터 조작어 아니죠. 이 설명 자체가 데이터 정의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구조, 틀이 되는 거죠. 구조를 없앨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 정의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를 변경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은 데이터 정의어가 하는 거고요. 내부에 들어있는 레코드라든지 이런 값들이 있죠. 이런 데이터들은 데이터 조작어를 이용을 해서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먼저 개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정의는요, 현실 세계의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컴퓨터 세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해요. 수강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 업무적인 프로세스죠. 저희 기사 포스트 입장에서는 업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직접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다만 이것은 그냥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업무적인 프로세스. 그런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실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하려면. 맞습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직접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현실 세계에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물리적으로 존재하게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 조건 분석, 그 다음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 다음 구현, 이런 단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DB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요. 자, 한국대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 한국대학교에 필요로 하는 사람, 담당자를 만나봐야겠죠. 만나서 앉아서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지 얘기를 쭉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쭉 이용을 해서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을 분석하는 단계가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대학교의 주된 개체는 학생과 과목이다. 자, 지금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개체가 될 수도 있고 저도 개체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과목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학생은 고유의 학번이 부여되며 추가로 이름, 전화번호, 정보를 가진다. 자, 과목은 고유의 과목 코드가 부여되며 추가로 과목명, 과목 내용을 가진다. 자,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결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개념적 설계 단계가 되겠죠.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요, 개체하고 관계를 분리를 해서 이것을 개체 관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자, 개체 관계도를 다른 말로 ER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ER 모델. 자, 시험에 나옵니다. ER 모델. 자, 아래의 그림대로 만든 것을 ER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요구 조건 분석은요, 그냥 서술형입니다. 쭉 그냥 나열을 했는 거죠. 자, 이 나열한 것을 좀 더 도식화한 것이 개념적 설계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식화하는데 약속,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야겠죠. 자, 이거 ER 모델이라는 어떤 그 약속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DBA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어떤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ER 모델이라는 약속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자, 학생을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네모는 개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마름모는 관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라는
개체가 있고 학생이란 개체가 있는데 서로 수강이라는 관계로 해서 연결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학생이란 개체는 속성,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학번이라는 속성이 있고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고 전화번호라는 속성이 있더라. 그리고 과목에서는 과목 코드가 있고 과목명이 있고 과목 내용이 있더라. 자, 이것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성은 타원형, 원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일단 시험에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모, 사각형은 개체, 마름모는 관계, 타원형, 원형은 속성이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체는 엔티티가 되겠죠. 엔티티. 자, 개체는요,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려고 하는 현실 세계의 대상입니다. 대상체. 그래서 학생, 교수, 학과, 과목 이런 것들을 개체라고 하고요. 속성, 어트리뷰트는요, 개체의 성질, 분류, 식별, 수량, 상태,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을 구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속성값들이 있죠. 여러분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차이점, 그게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라면은 학번, 이름, 전화번호가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relationship, 관계. 자, 두 개체 간의 의미 있는 연결. 자, 학생은 과목을 수강한다. 과목은 학생에게 수강되어진다. 자, 이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ER 모델이라는 것은 개체를 뜻하는 E, 그리고 관계를 뜻하는 R을 합쳐서 ER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하고 관계 간의 어떤 그 표현을 ER 모델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개념적 설계 단계가 되는 거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줄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밑줄로. 자, 분석된 결과를 보시면요. 고유의 학번, 고유의 과목 코드. 그러니까 학생에서 명확하게 다른 학생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뭐죠? 자,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전화번호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번은 하나만 부여가 되잖아요. 과목에서 과목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개체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속성. 자, 그것을 밑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요. 그것을 우리는 기본키라고 합니다. 기본키. 자, 보통 주민번호라든지 학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에 전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값, 자, 주민번호가 되고 아이디가 되고 그런 값들이 있죠. 자, 그게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논리적 이제 설계 단계가 이제 들어가지는 겁니다. 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 DBMS에 맞춰서 논리적 모델로 설계하는데요. 자, 설명 어렵죠? 자, DBMS의 개념은 아시죠? 자, DBMS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라클도 있고, 뭐, MS SQL,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액세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논리적 설계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을 할 거냐, 그것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목표 DBMS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적 모델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모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관계형이 있고 계층형이 있고 망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자, 개념적 설계에서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ER 모델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논리적 설계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 관계형이에요. 앞으로 배울 액세스도 마찬가지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MS SQL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계층형, 망형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형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규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정규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형이라는 것은 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표 형태,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만들었던 ER 관계도를, ER 모델을 이렇게 표 형태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학생이란 개체가 있고 과목이란 개체가 있습니다. 각각의 속성들 이렇게 필드 명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빠졌죠. 자, 어떤 게 빠졌습니까? 자, 개체는 있는데 개체와 개체를 연결하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과목에서
학번이라는 필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필드. 학번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속성을 추가해 줍니다. 속성을 추가해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학생 개체하고 연결을 해줘요. 자, 그럼 학번이 A001이다. 그럼 여기 학번이 A001이라고 있으면은 자, 그 사람에 대한 과목 코드, 과목명하고 과목 내용까지 알 수가 있겠죠. 서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학번이라는 속성을 추가함으로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외래키라고 얘기를 해요. 외래키. 자, 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밑줄로 표시한 이것을 기본키, 그리고 서로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속성, 키를 외래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표 형태로 해서 이제 논리적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자,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학번이라면은 캐릭터. 자, 캐릭터라는 것은 문자 형태를 뜻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문자형도 있고 숫자형도 있고 날짜형도 있고 시간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번은 문자형으로 하고 5자 공간만 있으면 된다. 이름은 10자로 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18자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 저장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물리적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목표 DBMS에 맞도록 DDL 뭐죠? 데이터 정의어가 되겠죠. 데이터 정의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형태,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내용, 저장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현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잘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ER 모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개체하고 개체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을 ER 모델이다. 뭐, 개체 관계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호를 보고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사각형은 개체, 마름모는 관계, 타원, 원형은 속성이 되고요. 그리고 밑줄 표시된 게 있죠. 자, 이것은 기본키가 됩니다. 기본키는 고유의 속성을 기본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D, 뭐 학번,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기본키가 되고요.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연결, 링크는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숫자가 1, 그리고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대 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1대 다, 1대 다, 1대 다. 자, 1대 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관계 유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 유형. 자,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학생 한 명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다가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의 종류에는요, 1대 1, 1대 다, 다대 다,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대 1은요, 손님이라는 개체가 있고, 객실이라는 개체가 있어요. 보통 손님 한 명이 객실 하나에 예약을 해서 투숙을 하죠. 자,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 1, 1대 1. 자, 이게 1대 1이 되는 거고요. 자, 부서하고 사원 관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부서에 여러 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1대 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대다는 학생이 과목을 수강할 때, 자,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또 과목 입장에서는 여러 명이 또 이 과목을 또 수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다대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 예시에서는 요구 조건 분석에서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자, 한 명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대 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번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저장되어 운영되는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자, 설명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맞습니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자,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는
계층형, 네트워크형, 관계형이 있다. 그 중에서 관계형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데이터 제어라고 한다. 자, 데이터 제어. 자, 이것은 뭐 권한이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자, 그런 관련된 내용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뭐 사용한다. 자, 이것은 데이터 제어하고는 설명이 관계가 없죠. 이제 이것은 거의 이제 데이터 정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DBA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 또는 그룹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객체관계도에 표현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참조 관계, 뭐 관계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관계라는 것은 객체와 속성들 간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객체하고 객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학생하고 뭐 과목하고 자, 이게 이렇게 말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속성은 객체의 성질이나 상태다. 기본키는 객체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다. 주민번호, 아이디 이런 것이 이제 기본키가 되는 겁니다. 자, 관계의 종류는 1대1, 1대다, 뭐 다대1, 뭐 1대다를 반대로 하면 다대1이 되겠죠. 다대다 관계가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객체 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객체와 이들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시한 모델이다. 맞죠? 자, 3번 ER 모델에서 정의한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객체를 테이블로 변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객체를 테이블로 변환한다. 이게 ER 모델, 자, 개념적 모델에서 우리 논리적 모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계형 모델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형 모델. 자, 관계형 모델에서는 표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 형태로 해서 자, 아래쪽 그림 보시면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ER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맞춰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형 모델에 맞춰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면은 객체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로 표시한 거죠. 학생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학생 테이블. 그리고 속성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필드가 된 거죠. 그래서 객체는 테이블, 속성은 필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ER 모델에서 속성은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필드로 변환된다. 자, 맞는 설명이 있죠. 자, 2번 객체 관계도에서 타원은 뭡니까? 속성이죠, 속성. 그래서 사각형은 속성을 의미한다. 사각형은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깊이 있게 공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문제만 풀이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